제 소개를 잠깐. 예. 우리,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봄항쟁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니까 봄항쟁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참여하실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십니다만, 저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때 어땠어요 하고, 질문을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가지셨고, 제가 알기로 봄항쟁을 감옥 안에서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사연부터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제 봄항쟁을 처음으로 접한 시기는, 1979년 10월, 봄항쟁이 이제 직후에,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된 신문을 제가 이제 잠깐 보게 됐는데요. 저는 1979년 10월 4일에, 당시에 이제 모종의 사건으로, 경찰에 붙들려가지고,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아주 혹독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들은 완전히 외부와 단절이 되어 있었고, 또 그런 치조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죠. 그랬는데 어느 날, 내복이 차입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당시에 변호사 접견은 물론이고, 가족 접견, 일체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속옷은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그 속옷을 저에게 전달을 해줬는데, 그것을 속옷을 싼 신문지가, 이제 같이 이제 신문지에 쌓여서 왔는데, 그걸 펼치니까, 거기에 부산에서 학생 불량배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켰다. 그런 이제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거를 이제 좀 읽으려고 하는데 뺏어가 버려가지고 자세히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산에서 그런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는 것만은 확실하게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놀랍고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부마라고 하는 사건을 처음 접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다시, 저는 이제 그 사건으로 해서 좀 상당히 오래 징역을 살고 이제 세상에 다시 나왔을 때, 제 고향이 원래 부산이었고, 또 집도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생활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많이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산민주항쟁 기념사업회라고 하는 이제 기념사업 단체에서 제가 소속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념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부마항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마항쟁을, 좀 제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기념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어서 이제 부마항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박사 논문을 부마항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좀 뒤늦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부마항쟁을 주제로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때까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부마항쟁을 주제로 한 논문이 없었습니다. 박사 논문이.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그 분야에서는 최초로 이제 그 논문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이제 뒤에 이제 부마항쟁과 민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출판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밝히지를 않으셨지만, 차 박사님이 구속되셨던 사건이 그 부마항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사실은 관련이 없지만, 당시에 박정희 정권이 억지로 관련을 지어줬죠. 그 사연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제가 관련된 사건이 1979년 10월에 이제 터졌던 남조선 민족해방 전선준비위원회라는 사건인데요. 줄여서 이제 난민전 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민전 사건에 연루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월 달에 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난민전 사건이 터진 게 10월 4일이고, 부마항쟁이 10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시차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당시에 이제 유신 정부는 이 난민전 사건과 부마항쟁을 이제 연결시키면, 대단히 부마항쟁을, 말하자면 용공 세력의 어떤 배후 조종에 의해서 일어난 뭐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뭐 사실은 실제로는 연관이 없었는데요. 연관이 없었는데 그것을 연관을 억지로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연관고리가 된 게 이제 누구냐 하면은 참 이게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인데요. 황성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황성근 씨는 마산 출신으로서 당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그 학생운동가였어요. 그래서 학생운동 경력을 갖고 있는 황성근 씨가 이제 뭐 데모하러 부산에 온 게 아니고요. 다른 일로 부산에 왔다가 부산의 도심에서 10월 16일 날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성근 씨는 뭐 데모 해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대열에 뛰어들어서 자기가 앞장서서 선도를 하게 됐어요. 말하자면 이제 주동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와중에 경찰이 이제 그 황성근 씨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붙들었어요. 황성근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끌려가서 황성근 씨가 상당히 이제 그 데모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잘 하다 보니까 잘 이제 하는 걸 봤으니까 이게 반드시 뭔가 이게 좀 주동급인 인물이라고 봤겠죠. 그런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에서 온 학생인 거예요. 왜 서울 학생이 왜 여기 왔어? 게다가 조사를 하니까 학생운동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 황성근 씨와 이제 같이 활동하던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여학생과 황성근 씨가 이제 뭐 이렇게 같은 그 학생운동 하던 뭐 이렇게 관계 속에 있었으니까 그 여학생이 이제 난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그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과 이 황성근 씨가 이제 바로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혹독한 고문에 못 이겨서 이제 황성근 씨가 이 학생과 뭐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아마 자백 비슷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난민전과 연결고리를 이제 찾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성근 씨도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이제 물론 나중에는 다 그게 뭐 그렇게 당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건 다 알게 됐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이게 양쪽 다 그러니까 그 여학생과 황성근 씨가 같이 그냥 굉장히 심각한 이제 고초를 겪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엮으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엮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결국 무위로 그쳤죠. 결과적으로는. 예. 또 그게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포기했지만 그때까지는 정말 큰 고생을 했고 뭐 그와 조금이라도 관련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그 고초를 겪었었죠. 그렇죠. 예, 예.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